한국형 사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고속 고공 비행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고고도 방어망이 필요하다. 2020년에 완성 예정인 LSAM 한국형 고고도 전역 방어 체계에 한화 1조 2천억이 투입되었으며 완성된 다음에나 그 이듬해에 LSAM 미사일 포대 4개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40km에서 150km의 긴 사정거리와 60km의 높은 고도에서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덕택에 한국형 고고도 전역 방어체계 K-SAD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어 가능한 높이가 사드 최대 고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LSAM은 고공비행 탄도미사일이 종말 단계 하강을 시작하기 전인 순항 비행 단계에 있을 때 타격하도록 설계된 중거리 요격 미사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대한민국의 LSAM과 미국의 사드는 중첩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LSAM은 천국 미사일처럼 러시아 지대공 무기체계인 S-400 기술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LSAM 방어체계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한 48N6 미사일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S-400 시스템에 사용되는 장거리 미사일인 48N6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 충분한 마하 8에서 마하 14 사이의 속도를 낼 수 있다. 게다가 LSAM은 S밴드 A사 레이더를 사용할 예정인데 S-400 시스템의 91N6E 빅버드도 같은 종류의 S밴드 A사 레이더를 사용한다. 그러나 지대공 무기체계인 S-400의 48N6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대전투기용 미사일로서 빠르게 움직이는 미사일을 운동에너지로 발생한 충격을 통해 직접 파괴시키기보다는 근접 신간 탄두를 사용하여 먼 거리에서 기체에 손상을 주기 위해 고안된 미사일이다. 따라서 48N6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LSAM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Hit to Kill, 즉 미사일을 직접 충돌시켜 파괴시키는 요격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다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LSAM 요격 미사일의 고도 전환 기동 시스템을 비롯한 몇 가지 특징들은 미 해군의 SM-3 블락 2A 미사일 시스템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일부 평론가들은 LSAM의 초기 설계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에로우3와 더 흡사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미사일 방어 체계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본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어책을 꾸준히 세워왔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대북 미사일 방어책은 거점 방어용 팩3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일본 구축함 및 지상기지에 설치된 장거리 SM-3 미사일을 결합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평양에서 발사될 수도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자리하고 있는 지상 기반 중간궤도 방어 시스템에 수십여 기의 요격 미사일을 배치해왔지만 여러 테스트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기록해왔다.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구매했고 인도는 자체 BMD 미사일 요격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탄도미사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S-500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이스라엘은 에로우3 ABM을 보유하고 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전환되던 시기인 1972년에 만들어졌고 미국이 2002년에 탈퇴했던 ABM 조약으로 인해 당시 제대로 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기 쉽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또 다른 한 가지 우려는 이러한 방어 시스템이 국가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나라가 미사일 공격에 대해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보호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과신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북한과의 국경에서 남쪽으로 겨우 56km 떨어진 곳에 수도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과신을 할 우려는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북한은 하나하나 격추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비롯한 국경 인접 지역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많은 수의 재래식 방사포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북한으로부터 집중 공격당할 위험의 심각성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북한과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아무리 미사일 방어망이 있더라도 끔찍한 인명살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화학 무기의 사용 가능성과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핵탄두의 사용 가능성까지 생각해 본다면 그 참혹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2019년 2월 24일 미국 국방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게재했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총 4단계의 방어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고도 150km에서 60km 사이에서 발견된 목표물은 미국의 고고도 전역 방어체계 사드로 요격하고, 요격에 실패했을 경우 고도 40에서 60km에서 LSAM으로 방어를 시도합니다. 고도 20km에서 40km까지는 천궁 KMSAM으로, 고도 20km 이하에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줄여서 팩2나 개량형 팩3 MSE로 요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KMSAM 천궁1의 기본 설계는 S300에서 LSAM의 기본 설계는 S400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이해되고, 러시아의 대공 방어체계 S350 BTA즈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무기체계로 설명하고 있으나, 다른 군사 전문가들은 천궁에 적용된 기술 수준을 S350 BTA즈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천궁에는 S400의 기술도 일부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측 추력기의 경우에는 미국 팩3 미사일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우수한 미국 기술도 일부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해군이 건조를 시작한 KDX-3 배치2 이지스 구축함 3척이 완성되고, 이들이 실전 배치되면 외기권인 고도 500km까지 요격할 수 있는 SM-3 탄도 요격 미사일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지적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휴전선과 가깝고, 북한이 미사일에 가공할 위력을 지닌 화학무기나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은 유비무환의 정신에 부합하는 정책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을 넘어서서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좌지우지하는 군사 강대국들의 압력 속에서도 우리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물샐 틈 없는 대공방어망이라는 방패와 강력한 미사일 공격력이라는 날카로운 창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KMSAM 천궁의 수출을 시작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전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그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방송된 내용들은 KKMD 블로그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으며, 후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영상 제작 지원과 더불어 업로드된 영상을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